안녕하십니까, 닥터부동산의 심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피스텔 관리비가 비싼 이유와 또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관리비가 저렴한 오피스텔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요, 예전과 틀리게 업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 준주거주택 개념이 도입이 되고요. 또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이러한 새로운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오피스텔도 편리하게 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요즘에 공급하는 오피스텔들이 주로 업무용이라기보다는 이 주거용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주하신 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월세에 비해서 과도한 이러한 관리비에 대해서 많이들 좀 불만들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라든가 또 행정관청에서 법이라든가 또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높은 관리비를 좀 낮춰보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혹은 법 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용면적 24평짜리 아파트 500세대와 전용면적 7평짜리 500세대의 오피스텔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24평이라고 하더라도 한 25만 원 내외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7평짜리 오피스텔이 관리비는요, 보통 15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단가로 따져보면은요, 전용 면적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당 2만 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사용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좀 작게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비해서 전용 면적당 이런 단가를 봤을 때 2배의 그러한 높은 관리비가 청구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아지고 민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좀 이유를 좀 들 수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관리와 아파트 관리 체계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사용하는 공간은 작지만 전체적인 500세대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아파트에 비해서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다라는 것이죠.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가시면은요, 인원들이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관리소장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여자분들이 주로 이제 격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환경 미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경비원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500세대 정도가 되면은 이런 기사분들을 둬서 어떠한 전체적인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기사분들도 필요한데, 이런 경비라든가 기사분들이 만약 24시간 상주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2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크기에 비해서 좀 과도한 인력 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조적으로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구조적으로 이 전용 면적당, 즉 단위당 이러한 관리비 부과가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아파트 관리 법 체계에서 주택법과 또 집합건물관리법에 의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법에는 이러한 회계감사라든가 또 입주자 대표회의를 꼭 만들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회계장부를 누가 공개를 해달라고 했을 때 공개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관리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했을 때 열람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집합건물 관리법에 의하면은 입주자 대표회의도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요.
회계 감사도 외부에 꼭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관리 정보에 대한 열람을 누가 와도 보여줄 의무가 없고, 회계 장부도 보여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깜깜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어떤 로스 부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유자가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런 본인들이 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소를 어떤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감시하고 또 과도하게 나갔을 때는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개선에 요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오피스텔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점이죠. 주로 소유자가 거주하기보다는 임차인들 위주로 거주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관리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가장 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내니까는 비싸게 나오건 싸게 나오건 뭐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이러한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또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는 이런 방만한 관리가 되더라도 누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차인들이 와서 그러면은 이런 관리 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해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관리 회계 장부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해도 보여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냐, 이런 인원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어떤 권리가 임차인들에겐 없고 소유자들에겐 관심이 없는 이런 데서 좀 방만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서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여부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뭐 계류 중에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국회 통과가 되지 않고 아직 이러한 법 개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관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뭐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게 현재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꼭 어떤 관리 시스템에서 어떤 관리 사무소가 꼭 방만한 관리를 한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방만한 관리에 대한 의심도 좀 없어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좀 본인들이 편안하고자 또 많은 인원을 구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저렴한 오피스텔, 관리비가 저렴한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방법은 우선은 공용 면적이 적어야 되겠죠. 주차장이 아주 널널하다든가 아니면 거기 커뮤니티 시설, 뭐 헬스클럽도 있고 또 어떤 뭐 휴게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입주한 세입자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사항도 있고요. 또는 상가가 많고 이런 상가가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이런 물론 상가에서도 관리비를 내지만은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한 수리라든가 관리가 이런 관리비에서 또 지출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이제 상업적인 건물 또 아주 대로변에 있고 또 관리가 너무나 잘 되는 이런 건물들은 거기에 대한 또 혜택이 있는 반면에 반대급부적으로 비싼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또 그렇다고 또 너무 관리가 안 된 건물을 들어가면
보안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오피스텔 관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어떤 법이라든가 또 행정관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관리비를 전혀 내지 않는 어떤 그런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곳은 또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안상 뭐 여자분들이 꺼려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선 정도가 아주 잘 되는 관리인지 저렴하면서 또 보안이라든가 청결 상태가 아주 쾌적한 이러한 오피스텔은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다녀보면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 미화를 뭐 한 명 더 쓴다든가 두 명 더 쓴다든가 이런 비용들이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가 요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런 분쟁이 조금 없을 것 같고요. 부동산마다 그런 관리비에 대한 내역들이 어느 정도는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계약 전에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